이어서 이슈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미국발 현 관세율이 유지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아무리 내수 비중이 큰 중국 시장이라지만 피해갈 수 없는 중국의 수출 급감 여파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연구위원님,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관세 전쟁이 무색하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내수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경기 지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대응 어떻게 좀 나올지 전반적인 지금 형국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5.4%라는 좀 양호한 어떤 실적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이제 3월 주요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된 서프라이즈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성장률이라든지 3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3월 달은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사실은 수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향 수출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3월 달 수출 증가율 자체가 이제 12% 가까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1분기 성장률을 좀 끌어올린 요인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수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이구화 신정책,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꿨을 때 보조금을 이제 상당 부분 지급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그 1분기 성장률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또 산업 정책 적으로 보면 로봇이라든지 신에너지 차량 이러한 쪽의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또 생산도 좀 좋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성장률 자체는 관세 이전에 있시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 분기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관세 이후의 어떤 지표들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중국 홍콩 H지수 같은 것도 많이 급락을 했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많이 급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자체가 더 꼬여가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규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타국의, 그러니까 중국 수출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한 지금 규제를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우려를 좀 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중국은 사실은 딱히 큰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세안 국가를 돌면서 어떻게 보면 좀 협력 체제를 여전히 조금 공고히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버티기 작전을 하길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미중 갈등의 격화,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국 경기 자체의 둔화 압력으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는 그렇다 쳐도 이제 다음 달 발표될 중국 수출 3월처럼 잘 나올지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중국은 내수 시장이 커서 대외 수출에 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향후 중국의 수출 타격, 수출 경제 성장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장 급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지금 145%에 대한 관세가 과연 이제 중국 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50% 이상 급감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올해 중국 수출 2 분기를 시작해서 중국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인제 아까 제가 아세안을 인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제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이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90일 그 대미
미국의 어떤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이 아세안 쪽의 수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회 수출 경로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수출 쪽의 타격을 좀 완충시키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태도로 봐서는 뭐 양국 간의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수출 쪽에 상당히 타격을 볼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아무리 내수 시장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지표에서 보더라도 부동산 쪽과 관련된 지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내수 경기 회복이 사실은 지금 정책에만 의존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향후에 수출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제조업 경기의 둔화, 결국 고용 시장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수 경기의 회복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성장률 2분기부터는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악화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뭐 2%, 3%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중국 수출 급감이 단순히 중국의 경제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한국 산업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 수출이 그 역성장, 감소세를 보였던 게 네 차례가 있습니다. 그 네 차례 사례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자체도 대부분 다 감소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밀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보다 대중국 수출 자체가 더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수출이 이제 급감을 했을 경우 국내 수출 경기 또 제조업 경기 자체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 자체는 중국이 이제 수출이 대미 수출이 안 되다 보면 그 물량 자체를 대부분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저가로 밀어내게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 강도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뭐 경기뿐만 아니라 또 제조업에도 상당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은 관세 역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좀 중국이 이미 뭐 위안화 절하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좀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아직 그 뭐 대폭적인 절하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위안 달러 위안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카드 중에 중요한 대응 카드는 위안화 가치를 대폭적으로 절하시켜서 결국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중국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결국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또 미국의 국채 금리를 흔드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흐름, 그러니까 중국 경기 자체가 더 수출이 악화되고 또 미중의 어떤 제재 자체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은 위안화 카드를 결국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원화 가치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그렇게 강세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안화의 어떤 흐름과 저희가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위안화 가치 자체가 대폭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의 어떤 절하 압력 자체도 상당히 조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의 절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화 가치의 절하까지 우리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박상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